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의 프로 윤여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은? 네, 금투세 폐지 이슈가 나오고 나서 한 차례 시장이 지수 전체가 좀 올라줬고요. 네. 그리고 어제는 대선 불확실성도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또 주춤하게 되자 많은 분들이 좀 혼선을 빚고 계시는데 이 이슈가 과연 제약바이오에 특히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오늘 좀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발언 이후에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코스닥 장 막판에 좀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 또 이제 오늘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750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61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트라이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했던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지수가 눌렸던 이유가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좀 경제 불확실성이라든지 미국 대선이라든지 이런 여러한 이슈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자체적인 이슈였던 금투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짓누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약간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금투세 폐지가 입법이 된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지수를 누르고 있던 어떤 알터니가 좀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좀 얘기가 나올 때 특히 코스닥 지수가 3% 이상 좀 급등을 했던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섹터들이 움직였냐라고 좀 보게 된다고 하면 개인의 매수 관여도가 상당히 높은 섹터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약발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섹터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기관이라든지 혹은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했던 금융주라든지 좀 방산 같은 경우 살짝 좀 눌리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수록 개인의 매수 관여도가 높은 섹터 그리고 그 섹터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있는 지수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가 살짝 좀 코스피보다는 좀 앞서 있는 모습들 물론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 근간에 지금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거된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 관련된 이슈는 계속 진행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방향성 자체를 바꿀 만한 어떤 메가톤급 이슈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가속화된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오늘 이제 FOMC 회의도 이제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제약발 섹터 같은 좀 성장주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러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약발 섹터뿐만 아니라 2차전지 같은 성장주에 대한 개인의 매수세가 좀 관여도가 높은 섹터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계속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 결과 이후에 글로벌 유동성의 향방 또 국내에서는 또 시중 유동성이 어떤 자산을 올 연말에 혹은 내년에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변수들에 따라서 그 자금이 이제 압력을 받으면서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금투세에 대한 폐지 이슈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 주식에 대한 국내 내부적인 관심들도 이런 식으로 드러나네요. 개인 쪽에서 좀 많이 관여를 했었던 그런 섹터들 위주의 상승이 금투세 폐지 이슈가 나오고 나서 나타났다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특히 그동안 코스닥 지수 자체를 이끌었던 게 제약 바이오이기도 했고요. 또 이번 반등에서도 또 지수를 이끌어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투세 폐지 발언 이외에도 제약 바이오 어떤 모멘텀이 작용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제약발 섹터의 좀 반등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기준으로 보더라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 한 2%대,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2%대, 여기에 더해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3%대 지금 반등을 하면서 특히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도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섹터인가를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 가운데서 좀 제약바이오텍들이 좀 더
강하게 시세가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금투세 관련된 부분들이 좀 폐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제약 발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보다는 제약 발색터는 오히려 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사실은 좀 그런 섹터였고요.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4.3까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약간 소폭의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제거되자마자 이 국채 금리를 무시할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왔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신기한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학회 일정들이 또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좀 끝난 학회도 있고 지금 진행 예정인 학회도 있는데 일단 3개 정도가 좀 눈에 띕니다. 이제 바이오 유럽이라고 해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지금 이제 유럽 최대 규모의 컨퍼런스가 좀 열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월드 ADC라고 해서 지금 ADC 개발과 관련된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 그리고 더해서 미국 면역 한학학회에서 진행하는 연례 학술 회의가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지금 이제 열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제약발 섹터들이 학회의 모멘텀을 그렇게 받는 좀 그러한 기회는 많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거의 학회에 대한 모멘텀은 없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학회를 통해서 특히 이제 ADC 관련된 부분은 사실 바이오텍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학회를 통해서 모멘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고 볼 수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상승세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금투세 폐지 이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색할 정도로 무시할 정도로 좀 급등세가 나왔다. 여기에 더해서 학회에 대한 일정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대외 변수 가운데 시장의 영향력이 커졌었던 국채 수익률의 상승 압박 속에서도 제약바이오가 금투세 폐지 이슈와 함께 또 강한 반등을 보여줬다는 건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약바이오주 그동안 지난 1분기 말부터 해서 금리나 수혜주로 시장에 엄청난 부각을 받았습니다. 금리나뿐 아니라 신약 모멘텀이라든지 다양한 호재들이 정말 많이 더해졌고요. 알테 호젠이 1분기 말부터 최근까지 한 주가 단기간에 이렇게 연내 5배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제약바이오는 지수 조정이 나오던 10월 초까지만 해도 이렇게 시장에서 아주 가장 강한 섹터였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면서 다시 대장주로 등극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0월 초까지만 해도 제약발 섹터가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면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금리의 좀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수혜를 본다라는 측면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널리 알려진 재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제 3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집중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꿈을 먹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숫자가 나오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종목인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지금 이제 조 단위 매출을 찍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3조 2천억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하게 되면 이제 4분기가 되면 4조를 넘어가는 어떤 그러한 초대형 제약사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 최초로 연매출 4조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어떻게 보면은 큰 형님으로서 숫자를 내주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도 10월 중순에 지금 신고가를 찍고 지금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CDMO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기업이 바로 이제 셀트리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이 3분기 실적 전망이 나오는데 영업이 한 2,200억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오 헬스케어와 어떤 좀 합병에 대한 이슈가 살짝 좀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좀 아무래도 합병에 대한 비용에는 이런 일회성 비용 같은 것들이 좀 포함되다 보니까 일단은 전년 동기보다는 조금은 살짝 좀 줄어드는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이나 지금 이제 분기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좀 올라가는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에 대한 전망치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또 신약 바이오텍 중에 하나인 좀 유한양행, 사실 유한양행이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집중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렉 라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이제 FDA 승인 이후에 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로열티를 먼저 수취한 부분이 있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영업이익이 545억 정도가 지금 찍히면서 전년 동기 대비 뭐 거의 한 700% 정도 증가한 모습. 결국 이제 CMO와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도 있습니다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약과 관련된 뭐 유한양행 여기에 플러스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종목들이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3분기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어떻게 보면 소외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제 앞에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의 지금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마일스톤으로 다시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명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또 나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그 알테오젠이 상당히 좀 많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관심을 끌었죠. 특히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 지금 피하 주사 체험과 관련돼서 임상 3상 종료된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마일스톤이 2026년부터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게 알테오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릴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노공업과 일본 오노약품공업과에 지금 약 9,400억 정도의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공시가 나왔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다시 마일스톤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숫자, 결국 매출이 찍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긴 합니다만 지금 70억 정도 지금 마일스톤이 좀 찍힐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지금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는 가시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CMO뿐만 아니라 이런 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찍히는 그래서 실적 시즌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어느 정도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구간으로 좀 드러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뭐 생물보안법 관련돼서는 이미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발의가 된다고 하면 203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간 8년 후긴 합니다만 이 생물보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보통 계약이 5년에서 6년 정도 좀 이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제약기업들 같은 경우가 CMO 특히 이제 위탁 생산할 경우에 5년, 6년을 좀 텀을 놓게 된다고 하면 최소 2020 뭐 한 6년 정도에까지만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어떤 계약이 유효한 거지 그 이후부터는 한국이라든지 일본 어떤 기업을 좀 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CMO, 한국 CMO 기업들이 즉각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런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큰 이슈로서 특히 네. CMO 쪽에서 제가 볼 때는 매출에 대한 부분을 내년부터는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좀 3분기 내 여러 가지 좀 이슈들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강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약 개발, 대규모 기술 수출, 그에 따른 마일스톤 수치, 그리고 또 이런 증설 계속되면서 정말 말씀해주신 그런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이 실적 시즌에서도 배제가 되지 않을 만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여기에 생물보안법이라는 미국 쪽에서 제시하는 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그 성장 경로에 대한 기대해 주셨는데요. 주목할 만한 종목을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주를 본다면 어떤 종목부터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알테오젠이랑 릴가켄바이오가 지금 이제 신고가를 좀 다시 한번 도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의 제가 볼 때는 좀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제가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같은 플랫폼 상에서 좀 이제 자리가 좀 상당히 좋은 에이프릴 바이오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차례 지금 기술 이전을 하면서 약 한 1조 2천억 정도의 제가 볼 때는 기술출 관련된 어떤 레코드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네. 또 항암제 개발에 좀 속도를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새 종목과 더불어 지금 제약바이오 플랫폼 종목 중에 대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이 플랫폼을 갖고 지금 고용암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좀 그러한 흐름으로서 제가 볼 때는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고점 수준까지의 주가 상승 이 정도만 해도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을 내다보고 계시는 건데요. 에이프릴 바이오 탑픽으로 꼽아주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 1조 2천억 원 규모 2건 주목을 하면서 자가 면역 치료 후보물질뿐 아니라 항암제 개발까지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알아봤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윤여민 이사였습니다.